임진왜란 침략을 당했죠. 수치는 약간 그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일본군의 그 자그마한 배로 20만을 태워서 부산 앞바다로 진군을 합니다. 한 배에 한 기껏해야 100명, 200명 정도 탔겠죠. 20만을 진군시킵니다. 온 바다가 일본 배를 꽉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위사만 보고서도 부산진 사령관은 바로 도망을 갑니다. 저항을 안 하죠. 거기까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했던 자기들의 갖고 있는 전국시대를 거쳐서 전국을 통일했던 히데요시가 갖고 있던 군사력 우월감,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명나라를 치겠다. 조선은 길을 내달라고 하는 정명가도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라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군대, 경상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군대 두 군데로 해서 한양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게임은 끝난 거죠. 게임은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선인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조선인이 고조선이 건국되면서 갖고 왔던 조선인의 저항정신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나와요. 일본에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영주를 무너뜨리면 그 영주의 땅과 영주의 백성은 당연히 자기 영주를 물리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그 사람한테 기속되는 게 일본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내 장수가 무너져도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내 땅을 지키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조선인은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 의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본군은 큰 충격을 느끼죠. 약간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침략을 당합니다. 일제 침략을 당하는데 중국이 그때 한 8억 정도 됐죠. 우리 조선이 한 2천만 정도 됐고, 근데 중국은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조선을 모두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할 사람들만 만주나 상하이로 가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숫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 8억 인구가 못했던 부분들을 조선의 2천만 인구들이 하얼빈에서 총으로 일본의 일제의 수계를 사살하지 않나, 도쿄에서 폭탄이 터지질 않나, 상하이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나. 그래서 장개석이 얘기를 하죠. 8억이 못해내는 부분들을 조선인은 한 명이 다 이뤄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항쟁으로 넘어옵니다. 광주항쟁이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강한 군부 세력을 가지고 전국 기상 계엄령을 내리면서 광주를 침범합니다. 네, 강주에 침범해서 강주의 모든 지민으로 막고 강주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 게임이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강주 시민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강주 시민들이 내 이웃이 총칼에 죽어가고 군홧발을 밝히는데도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강주의 그 아녀자분들, 강주의 여학생들이 하는 역할이 집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냉수를 떠다가 시민군들에게, 군사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군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은 전두환 군부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강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혈 사태에서 그 단 하나도 약탈이나 은행이 털린 적이 없는 것이 광주 민중항쟁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 중남미나 그 동남아시아에서도 광주의 항쟁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래서 좀 넘어온 것이 이제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전두환과 그 노태우 군부독재에 또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섭니다. 60항쟁이죠. 국민들이 또 일어서는데 그때에 길거리에서 육교에서 많은 시민들이 빵을 사다가 우유를 사다가 냉수를 사다가 투쟁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6.29 항복을 이끌어내고 직선제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죠. 자, 그러면 이제 서원구로 들어오겠습니다. 서원구로 들어왔을 때 서원구의 그 이장섭 의원과 이강희 후보 간의 부분들은 이장섭 의원과 이강희 후보는 친구지간입니다.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 민주화 운동이 학생 운동 주축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그 위주로 해서 그 기독 청년들 그리고 또 종교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운동이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종교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었어요. 뭐 함세웅 신부님이나 뭐 문익환 목사님이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토양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재래도 계십니다. 그때 청주 지역의 민주화를 선도하고 이끌고 민주 진영의 씨앗을 뿌린 김창규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김창규 목사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종교운동가 종교민주화운동가 학생 학생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장섭 의원과 이강희 의원. 그런데 그 이장섭 의원도 저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 민주화운동을 거쳤으니까. 이장섭 의원은 조직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는 간군을 가지고 선거를 치릅니다. 이강희 의원은 의병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맨몸에 빈 털터리로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 벽은 친구와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뚱이 하나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때가 11월, 12월. 밖에는 찬바람 불지. 새벽 6시 되면은 선거운동 하러 나가야 되겠지. 도와준 사람은 없는 것 같지. 시도위원들은 다 저쪽에 붙었지. 눈물 날 겁니다. 선거 사무실에 들어오면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컵라면 몇 개 여기저기. 경선으로 넘어가, 빨리. 예. 그렇게 해서 경선이 통과됐습니다. 경선 발표 날 저녁에 가서 이강희 의원을 끌어안고 울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고비를 넘은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이죠. 본선에 쭉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원구에 많은 그 주민들이 동남직으로 많이 넘어가 버립니다. 동남직으로. 간단하게. 왜 그래? 서원구 먼저 얘기하는 거 역사 얘기부터 뭐하는 게. 아이, 참, 다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게? 그래서 서원구가 많이 이제 그 인구 분포면으로 이제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국힘보다는 많이 열악했습니다. 아니,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상대의 벽은 또 너무 높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발휘가 됩니다. 이장섭 의원을 지지했던 시도위원들, 이장섭 의원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이강이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민주당을 한번 이 열악한 지역에 승리시켜보자. 이재명의 0.73%의 아픔을 우리 여기서 겪지 말자라고 해서 서원구 유권자들이 밤낮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결과 이강희 의원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과거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고 80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강희 의원이 유권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 유권자들의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뭉치고 내 주위 사람을 깨우치고 내 주위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작은 불의에 저항하며, 그것이 크게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해서 우리 민중들이 바라는 대동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서원구민들, 그리고 여기에 타고 계신 분들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지나면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이강희를 당선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뭉칩시다. 다시 한번 뭉쳐서 우리 서원구에는 모든 시도위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발점이 11월 24일 날 열리는 청주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충북 유권자 대회입니다. 날씨가 추울 겁니다. 새벽 5시, 8시에 지원군 하나 없이 한 겨울에 폭풍 한설을 뚫고 나갔던 이강희 의원을 생각하고 우리도 11월 24일 추위를 물리치며 충대 정문에서 모입시다. 그런 첫걸음을 우리가 뛰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 이야기에 의해서 요것에 대한 이강희 의원의, 이강희 도당위원장의 화답 인사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툭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던 우리 이강희 의원. 충북 지역의 거대 산맥에 대해